가보자. 자, 해수의 성질은 두 가지를 배울 거예요. 뭐와 뭐를 배우냐면 염분하고 수온을 집중적으로 배워. 이 두 가지는 무엇에 영향을 주냐면 해수 밀도에 영향을 줘요. 해수 밀도의 영향. 자, 그래서 우리가 염분, 수온 배운 다음에 밀도까지 배우게 돼. 자, 그러면 염분이 뭔지부터 한번 배워보자. 염분. 첫 번째, 염분이라고 하는 것은 해수 1kg 속에 녹아있는 염류의 총량을 그램수로 나타낸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는 염분이라고 불러. 그래서 염분의 단위로는 두 가지 단위를 알아두면 되는데 PSU라고 하는 것은 실용 염분 단위. 근데 요 단위하고 똑같은 게 뭐냐면 이렇게 써서 퍼밀이라고 읽어요. 천분율이라고 부른다. 자, 1kg이 1000g이니까 자, 이렇게 따지는 거야. 자, 그런데 자, 이제 세 번째. 자, 해수 속에 녹아있는 물질이 뭐뭐가 있는지 자, 요것들을 한번 보잔 말이야. 자, 해수에 녹아있는 물질에는 자, 첫 번째 염류에 대해서는 자, 우리 염류는 NaCl 이게 염화나트륨, MgCl2 염화마그네슘, 황산마그네슘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요게 짠맛을 나타내고 이게 쓴맛을 나타내는 염료야. 자, 그리고 원소로 따져보자. 원소. 자, 해수 속에 녹아있는 원소는 누가 제일 많죠? NaCl, S. 그 다음 Mg. 자, 얘네들이 어떻게 해서 많아졌는지만 알면 되는데 자, 첫 번째. 자, Cl과 S는 지구 생성 초기에 해저 화산 활동으로 공급됐어요. 자, 그러면서 바닷물 속에 녹아 들어가 있게 되더라라는 얘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NA하고 MG는 자, 지각의 성분이에요. 자, 지각, 우리 돌, 암석 이런 것들을 이루고 있는 성분 중에 자, 물에 녹아 바다로 유입된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바닷물 속에 녹아 있게 되는 거. 그런데 자, 그 다음에 있지 대기 성분이 직접 녹아들기도 해요. 자, 대기 성분이 직접 녹아든 거에는 산소도 있고 뭐 이산화탄소도 있어. 자, 이런 것들은 공기 성분이 직접 녹아든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이 해수에 녹아있는 물질들의 기원이라고 할 수 있어. 자, 그러면 네 번째 이제 뭐가 있냐면 염분비 일정의 법칙이 있어요. 자, 염분비 일정의 법칙이라는 건 뭐냐면 이런 거야. 자, 염분은 바다마다 다를 수 있어요. 염분은 다르더라도 그 염분을 이루는
염류의 B는 거의 일정하더라라는 거야. 자, 이것을 우리는 염분비 일정의 법칙이라고 불러. 자, 그러면 우리가 서로 다른 바다에서 A, B, C, D라고 하는 바다에서 바닷물 1kg을 퍼왔다고 해보자. 자, 그래서 염분을 조사해봤더니,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1kg의 바닷물을 증발을 시켜요. 증발시켜서 고체가 얼마나 남았나 봤어. 그랬더니 얘가 25%밀, 얘는 30%밀, 얘는 35%밀, 얘가 40%밀이라고 해보자. 자, 그런데 여기에 가라고 하는 물질들이 다 네모칸이야. 근데 여기에 20g이 얻어졌어 라고 한다면은 ABC에서는 얼마 얻을 수 있겠니? A는 얼마? 어, 12.5. 맞아요. 12.5예요. 12.5. B에서는 15. C는 17.5g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니? 네. 가라고 하는 게 정확히 절반 들어있잖아. 50%를 차지하더라 이런 얘기예요. 근데 나를 봤더니 역시 자 이렇게 다 가려져 있어. 근데 여기서 3.5g이 얻어졌어. 그러면은 A에서는 2.5g이 얻어지고 B에서는 3g, C에서는 4g 이렇게 얻어질 수 있다라는 게 염분비 일정의 법칙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염분비 일정의 법칙이 성립하는 이유는 뭐냐라고 한다면은 얘는 해수는 어때? 끊임없이 순환하죠? 네. 순환하기 때문에 이럴 수 있다는 얘기야. 공기도 미국의 공기하고 대한민국의 공기하고 다른가? 아니요. 아니잖아. 그게 왜 그래? 공기도 전 세계 공기들이 순환하면서 섞이거든. 그러니까 성분이 비슷해. 근데 자 육지 호수 염분은 염분비 일정의 법칙이 성립하지 않아요. 성립하지 않는다. 왜 그럴까? 자, 순환하지 않아요. 육지 호수에 있는 거는 바닷물이 떨어져 나온 거야. 순환할 수가 없죠? 네. 순환하지 못해. 요게 바로 염분비 일정의 법칙에 대한 설명이야. 염분비 일정의 법칙 때문에 이와 같은 비례식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알겠지? 네.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 또 뭐냐면 염분의 결정 요인이에요. 자, 다섯 번째. 염분의 결정 요인. 자, 이게 되게 중요해, 이제. 자, 염분의 결정 요인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증발량과 강수량이에요. 자, 증발량과 강수량에서 증발량이 강수량보다 크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자, 증발은 잘 되는데 비는 잘 안 와. 그러면 염분이 어떻겠어? 높아. 어, 네. 높아져요. 더 짜단 얘기예요. 염분이 높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증발량보다 강수량, 증발은 잘 안 되는데 비가 많이 와. 자, 비에는 염분이 없어요. 그래서 염분이 낮겠지. 네. 맞아요. 자, 그러면 이걸 우리나라하고 비교를 해봐봐. 세 번째. 자, 우리나라 근해 염분은, 근해라고 하는 거는 동해, 서해, 남해. 근해 염분은 2월이 겨울이죠. 네. 그 다음에 8월이 여름이야. 자, 2월과 8월 중 언제가 더 높겠니?
2월 2월이 더 높아요. 왜? 비가 안 와서. 맞아요. 자, 우리나라는 있지? 자, 여름에 강수가 많이 오죠. 비가 많이 오지, 여름에. 네. 여름에 우리나라 장마철이 있잖아. 그래서 여름에 비가 많이 오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강수량이 여름에 굉장히 많아. 장마철 한 달 동안 내리는 비가 1년 내내 내릴 비에 약 50%가 내려요. 그러니까 여름에는 염분이 낮을 수밖에 없지.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위도별로 염분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다음 같은 그래프가 그려져. 자, 여기가 적도, 그 다음에 여기가 북극이야. 북극은 플러스 90도 위도가, 마이너스 90도는 남극, 그 다음에 여기가 플러스 30, 마이너스 30이라고 할 때, 자,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있지? 이런 형태로, 자, 이렇게 나타나는 그래프가 이게 뭐냐면, 증발량 마이너스 강수량의 그래프예요. 증발량 마이너스 강수량. 요거에 대한 그래프야. 자, 그러면 예성아 한번 봐봐. 증발량 마이너스 강수량이 크다라는 말은 뭐가 크다는 얘기니? 증발량이. 그렇지. 증발량이 많다는 얘기지. 그래서 증발량 마이너스 강수량 이게 숫자가 높게 나타나는 거야. 알겠지? 네. 자, 요거와 비슷하게 염분은 이렇게 돼요. 염분은 거의. 이게 염분이란 얘기야. 그러니까 전 세계 바다의 염분을 결정하는 건 증발량과 강수량이 실제 염분을 결정하더라 이거야. 알겠죠? 네. 그래. 그러면 저거를 증발량 마이너스 강수량으로 나타내지 않고 증발량만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될까? 음, 증발량만으로 나타내면. 자, 증발량만으로 나타나면 이게 적도라고 하고 이게 30도라고 할 때, 자, 이런 형태로 이렇게 나타나는 게 이게 증발량이고, 강수량은 어떻겠냐? 강수량은 오히려 이쪽에서 낮아야 되지 않아? 이런 형태로 나타나겠지. 아, 네. 왜냐하면 강수량은 증발량이 많은 곳에서 강수량이 적단 말이야. 지금 30도에서. 알겠지? 네. 그런 현상을 따로따로 그릴 수도 있는데, 자, 우선 저 그래프 해석하는 방법이었어요. 그 다음에 염분의 결정 요인 중에 이제 두 번째. 자, 강물, 우리가 강물이라고 하는 거는 담수라고도 부르고 하천수라고도 불러요. 강물의 유입 여부예요. 자, 그러면 봐봐. 강물이 유입되는 바다는 바다 염분은 어떻겠니? 낮아. 낮아진다, 야. 당연하지요. 자, 강물은 염분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강물이 바다로 흘러 들어오면은 염분이 낮아져.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연안과 대양의 중심 중에 어디 염분이 높겠니? 대양 중심 염분이 더 높겠지. 연안이라고 하는 건 어디야? 육지와 바다가 만나는 곳이 연안이에요. 알겠니? 네. 그러니까 대양 중심 쪽으로 갈수록 실제로 염분이 높아져. 자, 우리나라를 비교해보자. 그리고 이것도 또 중요하죠. 자, 우리나라 서해와 동해 중 사철,
염분은 어디가 더 높을까요? 동해하고 황해 중에 어디가 염분이 높겠니? 어, 동해 염분이 더 높아요. 왜 그럴까? 우리나라 큰 강이 주로 서해로 흘러요. 자, 우리나라는 서구 동저의 동고서저의 지형이야. 동고서저. 그러니까 동쪽이 높고 서쪽이 낮아. 자, 지형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그러면 비가 온다고 해봐. 자, 비가 올 때 동쪽으로 흐르는 물보다는 서쪽으로 흐르는 물이 훨씬 더 많겠지.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동고서저의 지형으로 큰 강이 주로 서쪽으로 흘러요. 그러니까 서해안 쪽으로 강물이 많이 흘러 들어가. 그러면 염분이 낮아지겠죠. 알겠죠? 네, 자, 그 다음 세 번째. 해수. 해수의 결빙 또는 빙하의 해빙 여부예요. 빙하의 해빙 여부. 자, 해수가 어는 거예요. 해수의 결빙 시. 자, 해수가 얼 때 염분이 어떻게 될까? 빙하가 녹으면 염분이 어떻게 되니? 낮아져요. 그래. 그걸 거꾸로 하면 되잖아. 염분이 낮아진다고. 그치? 네, 그러면 거꾸로 해수가 얼 때는 염분이 높아져요. 높아진다. 이렇게 외우면 되지. 됐니? 네, 자, 그러면 염분 끝났어, 예성아. 이해됐어요? 네, 염분은 끝이고요. 이제 자, 이거 지우고. 자, 그러면 그 다음 장에 나오는 게 뭐야? 용존기체 나오죠. 네. 용존기체는 별거 없어. 선생님이 외우라는 것만 외우면 돼. 자, 용존기체. 자, 용존기체는 해수에 녹아 있는 기체예요. 자, 해수에 녹아 있는 기체를 선생님이 그래프로 그리는데 요 그래프만 확인할 줄 알면 돼. 자, 요거는 수심이고요. 자, 여기는 용존 산소량이야. 여기는 용존 이산화탄소예요. 이산화탄소. 자, 그랬을 때 여기는 1, 2, 3, 4, 5, 6, 1, 2, 3, 4, 5, 6이라고 나왔다고 보자. 자, 근데 여기는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돼요. 요게 용존 산소야. 근데 여기는 44, 46, 48, 50, 52 이렇게 돼 있거든? 네, 자, 근데 얘는 자, 이렇게 돼 있어. 이게 용존 이산화탄소야. 알겠니? 네. 자, 그러면 표층에 자, 쉽게 얘기하면은 표층에 용존 산소하고 용존 이산화탄소하고 누가 더 양이 많아? 어, 어? 이산화탄소. 그렇지. 이산화탄소가 훨씬 많아. 양이 달라. 산소는 1, 2, 3, 4, 5, 6이지만 밑에 봐봐. 44, 46, 48이야. 뭔 얘기인지 알겠지? 그래프 잘 보란 얘기다. 근데 이 네, 그래프에서 있지? 요거만 알면 돼. 자, 1번. 표층에서 산소가 제일 양이 많은 이유가 뭐냐? 요거하고. 2번. 깊어질수록 산소의 양이 감소하는 이유가 뭐냐? 1000m 정도까지. 그리고 3번. 다시 증가하지요. 네,
요 세 가지 이유만 알면 되고. 그리고 용존 이산화탄소도 1번. 표층에서 이산화탄소가 제일 적은 이유가 뭐냐? 그 다음 2번. 깊어질수록 자, 용존 이산화탄소량이 많아지는 이유가 뭐냐? 요것만 알면 돼. 그러니까 용존 기체는 요것만 알면 되니까 굉장히 간단해. 자, 선생님이 떠줄 테니까 보자. 용존 산소. 1번. 일이 뭐, 자, 표층에서 가장 많은 이유가 뭘까? 표층에서 가장 산소량이 많은 이유는 두 가지인데, 이거 꼭 알아도. 자, 표층에 플랑크톤 많겠지. 식물성 플랑크톤. 얘네들은 광합성을 하거든. 자, 광합성 생물에 의해 광합성으로 공급된 산소예요. 알겠지? 네, 광합성하면 산소가 발생해. 이 산소가 바닷물에 녹아 있단 말이야. 그래서 제일 표층에서 제일 많아. 그런데 두 번째. 이거 말고 자, 표층은 이 공기하고 접촉해 있지. 네, 공기하고 접촉돼 있으니까 공기 중 산소가 직접 녹아들 수도 있잖아. 맞아요, 그거야. 자, 공기와 접촉하여 공기 중 산소가 직접 녹기도 해요. 자, 이게 표층에서 제일 많은 이유야. 자, 이 두 가지만 알면 되고, 그 다음 두 번째. 자, 깊어질수록 양이 감소하는 이유. 자, 요거 왜 그러냐라고 하잖아? 그러면 봐봐. 광합성량 감소하죠? 네, 이거는 크게 중요하진 않아. 근데 생물의 호흡량이 증가해요. 호흡량 증가로 산소가 소모가 돼요. 알겠니?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 바다 생물들이 죽은 시체들이 있지, 시체. 네, 사체나 등에 분해를 해야 돼. 미생물에 의해서 사체들이 분해돼야 된다. 막 서로 잡아먹고 먹히고 막 그러잖아. 그럼 이 사체들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다 분해돼요. 분해될 때 산소가 소모가 돼요. 알겠지? 네, 그래서 감소하는 거야. 근데 세 번째 봐봐. 깊어질수록 오히려 증가하지. 네, 양이 증가하는 이유. 자, 이건 뭐냐? 뭐 때문이냐라고 한다면은, 자, 똑같아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야. 뒤쪽에 가서 심층순환이라고 하는 해수 순환을 배울 때 또 나와. 그러니까 여기서 잘 알아도 깊어질수록 해수 속의 산소량이 증가하는 이유는 뭐냐면 양극에서 표층에서 자, 양극 표층에서 산소하고 접촉돼 있지 표면에 있는 물은 네, 그래서 표층에서 산소를 풍부하게 녹인 물이 침강해요. 가라앉아. 공급을 해줘. 알겠지? 네, 그러니까 표면에 있는 물이 산소를 많이 녹인 물인데 이 물이 무거워. 밀도가 커. 차갑다 보니까. 그래서 밑으로 가라앉으면서 그 산소를 아래쪽으로 전달을 해주는 거야. 그래서 산소량이 많아지는 거야. 알겠니? 네, 자, 용존 이산화탄소. 자, 용존 이산화탄소의 첫 번째 표층에서 양이 가장 적은 이유.
적은 이유는 뭘까? 똑같은 이유지. 생물이 광합성에 의해서 이산화탄소 소모되잖아. 어, 광합성에 의해 광합성 할 때 반드시 이산화탄소가 필요하거든. 자, CO2가 소모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깊어질수록 증가하는 이유는 자, 깊어질수록 증가하는 이유는 뭐냐면 수온이 낮고 수압이 높아져요. 자, CO2의 용해도가 커지기 때문이야. 녹는 정도. 용해도가 증가하기 때문이야. 알겠니? 자, 근데 용존 이산화탄소는 있지. 자, CO2가 해수에 녹아있는 자, CO3-나 HCO3-의 이온 상태로 존재해요. 그러니까 해수 속에 녹아있는 거는 CO2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이 CO2가 녹아서 탄산이온 CO3-나 탄산수소이온의 형태로 존재하더라 이런 얘기예요. 됐니? 네, 그러면 용존 이산화탄소도 끝났어요. 용존 기체가 끝난 거야. 별거 없지? 네. 요건 요대로만 알면 돼.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뭐냐? 수온을 배우면 돼요. 수온. 해수의 수온이에요. 자, 첫 번째. 표층 수온의 결정 요인을 한번 보자. 해수의 가장 윗부분에 수온, 온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태양 복사 에너지예요. 태양 복사 에너지. 자, 태양빛을 많이 받으면 온도가 높겠지. 네, 그래. 자, 그 다음에 또 위도가 있어요. 위도. 자, 위도라고 하는 거는 저위도, 적도 쪽이면은 따뜻하고 북극이나 남극 쪽은 차가울 거 아니야. 네, 이게 위도야.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계절에 따라 변하죠. 우리나라 서해도 자, 여름하고 겨울에 분명히 온도가 다를 거란 얘기예요. 이런 것들이 표층 수온을 결정하는 요인이야. 자, 그런데 자, 해수 표층 수온의 특징. 특징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한번 보면은 자, 해수는 있지 0도씨부터 약 30도씨 정도로 분포를 해요. 그 다음에 대체로 위도와 대체로 나란하게 분포해. 자, 위도와 나란하게 분포한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지구가 이게 적도잖아. 그러면 이게 위도거든, 이게 위도. 그럴 때, 이렇게 온도가 대부분 이렇게 비슷하다는 얘기야. 이렇게 옆으로. 이게 위도와 나란하다라고 표현하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렇게 되지. 저위도에서, 적도에서 이런 얘기야. 고위도로 갈수록 수온이 낮아져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해류 영향받는 곳이나 또는 용승이 일어나는 곳은 다를 수 있어요. 이런 일반적인 경우와 다를 수 있더라. 자, 그 다음에 이 용승도 뒤쪽에서 배울 거예요. 그 다음에 해수 열적도는 북반구
5도로 치우친다. 자, 해수 열적도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수온이 가장 높은 곳이야. 수온이 가장 높은 곳이 어디냐라고 한다면 북반구 5도 정도가 가장 높다 이런 얘기야. 그리고 대양 중심이 대양 중심은 자, 영교차가 수온의 영교차가 작아요. 자, 연하는 영교차가 크다는 얘기야. 겨울과 여름에 해수 수온이 굉장히 크게 변해. 근데 대양의 중심은 별로 변화가 없어. 여름하고 겨울에. 자, 그래서 우리가 자, 해수 수온의 연력도를 한번 비교해 보면은 자, 여기가 북반구 북극, 남반구 남극. 그랬을 때 여기가 적도 0이라고 하잖아. 그러면 여기가 플러스 5라고 해보자. 자, 수온은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여기에서 제일 높아. 이게 수온이더란 얘기예요. 수온의 분포는 이렇게 나오더라. 자, 요 그래프 하나 거기다 그려놔야 돼. 네, 네, 이게 바로 수온에 대한 일반적인 표층 수온의 특징이야.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뭘 배울 거냐? 자, 세 번째가 중위도 해수 수온의 연립분포를 배울 거예요. 자, 중위도 해수 수온의 연립분포를 볼 때, 자, 여기가 수심, 여기가 수온. 그랬을 때, 자, 이런 형태로 나타나. 자, 여기 봐봐, 여기. 자, 여기는 깊이 들어가도 수온이 일정하지. 네, 이거를 혼합층이라고 불러. 혼합층. 자, 말 그대로 무엇 때문에 생긴 층이야? 혼합 때문에 생긴 층. 그리고 깊이 들어갔더니 수온이 갑자기 낮아지지. 쭉. 네, 급격히 낮아지는 요청을 수온 약층이라고 불러. 약층. 그 다음에 요 밑에 수온 변화가 없는 걸 심해층이라고 하거든. 자, 그러면 자, 첫 번째 혼합층. 자, 혼합층은 말 그대로 예성아 혼합에 의해서 만들었겠지. 네. 누가 혼합했어? 바닷물을 혼합할 수 있는 놈이 누구야? 바람, 그렇지. 그거야. 바람의 혼합작용으로 생긴 거예요. 혼합작용으로 생성이 된 거야. 그러면 바람의 혼합작용으로 생긴 놈은 자, 얘는 있지. 바람이 셀수록 어떤 특징이 있을까? 두께가 두꺼워요. 알겠니? 네, 혼합층의 두께가 더 두껍단 말이야. 바람이 세면.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봐. 바다에 태풍이 지나갔다 생각해봐. 태풍이. 그럼 태풍 바람 세지? 네, 그러면 이 태풍이 지나간 바다는 혼합층이 되게 두꺼워지겠다. 그치? 네, 그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수온약층. 자, 이 수온약층은 짚어줄수록 찬물이 있어요. 매우 안정한 층이야. 자, 매우 안정하다는 얘기는 상하 운동이 잘 일어날까? 아니요, 억제가 돼요. 자, 위아래 우리 흐름이 상하로 운동하는 것이 억제가 되다 보니까 어떤 역할을 하느냐면 혼합층과 심해층 간에 물질이나 에너지 교환을 중간에서 차단을 해버려요. 이게 바로 수온약층의 역할이야. 세 번째, 심해층.
자, 심해층은 이제 태양 복사 에너지가 거의 안 들어와. 자, 수온약층은 태양 복사 에너지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거거든. 태양 복사 에너지가 안 들어오니까 수온 변화가 거의 없어요. 이거를 우리는 심해층이라고 불러. 이게 중위도 해수의 수온 연직 분포예요. 됐니? 네, 자, 그러면 이제 또 뭘 배울 거냐? 위도별로. 자, 네 번째. 위도별 해수 수온의 연직 분포. 요거를 한번 또 살펴보자. 자, 역시 수심이고요. 수온인데. 자, 요게 1번. 그 다음에 요게 2번. 요게 3번. 자, 요 1, 2, 3을 한번 비교해 보잔 말이야. 자, 1번을 봐봐, 1번. 수온이 굉장히 높죠? 네, 여기는 어딜까? 위도별로. 위도별로야. 저위도겠죠? 네, 그래서 수온이 가장 높고요. 자, 바람이 어때? 약하다라는 거 알 수 있겠지? 네, 바람이 약하니까 혼합층의 두께가 얇아요. 근데 두 번째, 여기가 중위도예요. 중위도. 중위도는 자, 수온이 가장 높지는 않아. 비교적 높아요. 자, 중위도는 수온이 비교적 높고 바람이 강하다는 거 알 수 있죠? 네, 바람이 가장 강하게 분다. 바람이 강하다. 자, 혼합층의 두께가 제일 두껍잖아. 자, 세 번째는 고緯도예요. 아, 여기는 층산 구조가 없네. 자, 층산 구조가 나타나지 않아. 그래서 표층에 있는 물이나 심해에 있는 물이나 수온이 거의 똑같죠? 네, 이게 바로 그 특징이에요. 됐니?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이제 수온의 마지막 부분인데, 자, 위도별 층산 구조를 볼 거야. 위도별 층산 구조를 한번 살펴보면, 자, 여기가 적도, 여기는 북반구, 북극, 여기는 남극. 그럴 때, 여기가 마이너스 30, 여기가 플러스 30 중위도예요. 자, 여기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렇게 돼, 이렇게. 자, 여기가 맨 위에가 혼합층이야. 자, 혼합층의 두께가 제일 깊은 쪽이 어디야? 30도잖아. 플러스 마이너스. 이게 수심이니까. 네, 제일 깊게 나타나는 것이 플러스 마이너스 30이에요. 아, 여기서 바람이 강하구나. 오히려 0도에서 적도 쪽에서는 바람이 약하죠? 네, 그 다음에 이렇게 비슷한 모양으로 요게 수온약층이에요. 그리고 요 아래가 심해층이거든. 그럼 봐봐. 요 위나 요 밑에나 요거는 직접 여기하고 연결돼 있니? 네, 직접 연결돼 있잖아. 표층에 있는 물이나 심해층에 있는 물이나 연결돼 있어. 그게 왜 그러냐면 북반구나 남반구 극쪽에서는 표층에 있는 물의 온도가 굉장히 낮지. 네, 그래서 심해층에 있는 물하고 직접 연결돼 있다. 알겠니? 네, 아, 이게 위도별 층산 구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자, 예성아, 해수의 성질에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 두 가지는 다 배운 거야.
염분하고 그 다음에 수온 배운 거잖아. 그리고 거기에서 더불어 배운 게 뭐냐면 해수에 녹아있는 용존기체를 배웠어. 자, 이제 염분과 수온이 무엇을 아까 결정한다 그랬지? 해수의 밀도를 결정한다 그랬죠? 네, 그러면 오늘 이제 밀도까지만 배우면 된단 말이야. 여기까지 배우고 이제 외울 거 또 외우기 싶을 거야. 해수의 밀도. 자, 해수 밀도는 1.022부터 해서 1.027g per 밀리리터 정도 이렇게 분포를 해요. 됐니? 네, 자, 이게 해수의 밀도인데, 자, 첫 번째 해수 밀도의 결정인데 결정 요인이에요. 자, 첫 번째 수온이 낮을수록 높아요. 밀도가 크다. 자, 가장 밀접해요. 자, 수온이 해수의 밀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다, 이런 얘기. 자, 그래서, 자, 얘는 있지? 밀도와 대체로 반대 분포가 나타나. 자, 반대 분포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밀도가 큰 곳에서는 수온이 낮다, 이런 얘기지. 수온과 밀도는 반대 분포야. 그리고 또, 염분이 높을수록 밀도가 커요. 밀도가 크다. 그 다음 세 번째, 수압이 높을수록 밀도가 커요. 그래서 바닥에 있는 물의 밀도가 더 크다 이런 얘기야. 알겠니?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염분을 밀도하고 자, 수온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 테니까 봐. 자, 여기가 적도고요. 플러스 90, 마이너스 90인데 아까 수온은 어떻게 얘기했니? 자, 이거 선생님이 그리는 거는 책의 그림하고 정반대로 그려져 있다. 오른쪽 왼쪽이 바뀌어 있어요. 자, 북반구 5도에서 수온이 가장 높다 그랬지? 네, 이게 수온이라 그랬잖아. 맞니? 네, 그러면 밀도는 수온과 반대 분포를 갖는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나타나야 될까? 밀도? 네, 그래 안 그래? 네, 이렇게 나타나야 되는데 어디가 틀렸냐면 여기서 이렇게 돼. 자, 여기서 틀렸단 말이야. 잘 봐. 여기에서 수온이 낮아지는데도 밀도가 같이 낮아져. 그러다가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되거든. 이게 밀도예요. 그러면 여기 밀도에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되지? 라는 것도 알고 있어야 되잖아. 네, 수온이 낮으면 밀도는 커져야 되는데 수온이 낮아도 밀도도 함께 낮아지고 있네. 그게 왜 그러냐면 북반구에서는 있지. 자, 빙하가 녹아서 바다로 유입이 돼요. 그러면 염분이 어떻게 되니? 낮아져요. 알겠니? 네, 염분이 낮아지니까 당연히 밀도도 줄어들지. 이게 바로 북반구의 극쪽하고 남반구하고는 다른 점이야. 알겠습니까? 네, 자, 그리고 우리 밀도에 대한 그래프를, 자, 요거 수온과, 자, 이게 수심이고요. 아까 수온은 어떻게 된다 그랬니? 이렇게 돼서 이렇게 나타났니? 이게 수온이었죠? 네, 어. 그러면 이 수온과 정반대 분포로 나타나야 되니까 밀도는 어떻게 돼? 표층에서 밀도가 제일 작아. 그리고 이렇게 나타나. 정반대로. 이게 밀도의 그래프. 알겠지? 네, 그러니까 수온하고 밀도는 거의 진짜 반대 분포를 나타내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뭐가 남았냐? 두 번째 등 밀도선을 찾는 PS도라는 게 있어요. 염분도.
또는 TS도라고 해서 자, 염분과 온도에 따른 밀도 그래프를 나타낸 거예요. 이걸 열염분도라고 불러. 그랬을 때, 자, 지금 선생님이 열염분도를 이렇게 그려보자. 위쪽으로 갈수록 수온이 높아져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염분이 커져요. 알겠니? 자, 네. 그리고 나서 여기에 선이 이런 식으로 선이 있어, 선이. 자, 이렇게 이 선들이 뭐라 그러냐면 등밀도선이라고 불러. 등밀도. 자, 등밀도선이라는 말은 밀도가 같은 지점을 이은 선이에요. 알겠지? 네.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밀도가 이렇게 가는 게 1번, 이렇게 가는 게 2번인데, 자, 1번은 뭘까? 뭐가 커져서 밀도가 증가하는 거야? 염분. 염분이 높아져 밀도가 증가하는 거죠. 그치? 네. 2번은 수온이 낮아져 밀도가 증가하는 거잖아. 알겠지? 네. 그래프상에 수온 밀도, 그 다음에 염분 밀도에 관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런 문제를 해보자. 자, 요 A, 여기 B. 자, A와 B는 등밀도 곡선상에 있죠. 네. 그러면 A와 B를 같은 양식 혼합하면 어떻게 될까? 밀도는 변할까, 안 변할까? 안 변해. 자, 같은 양식 혼합할 경우, 혼합 시 밀도는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안 변해. 변한다. 왜 변하는지 선생님 얘기 좀 해봐봐. 자, 이게 염분이지. 네. A하고 B의 염분이야. 이 염분의 평균은 어디겠어? 여기겠지. 네. 자, 이게 수온이에요. 맞지? 네. 그 두 개의 수온의 가운데는 어디겠어? 여기지? 네. 요점은 벗어났어, 안 벗어났어? 벗어났어요. 벗어났잖아. 그러니까 염분과 수온이 자 달라지면서 밀도도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등밀도 선상의 두 점을 같은 양식 혼합했다고 해서 밀도가 일정하냐 아니란 얘기야. 이것도 알고 있어야죠. 알겠니? 네. 자 우선 여기까지 질문할 거 있어? 이해 안 되는 거? 아니요.